보셨어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1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고1 신사고 국어 교과서를 사용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 선생님이 그 신사고 국어 교과서에 윤동주의 자화상이라는 현대시 강의를 찍었었고, 이어서 문법 요소에 대해서 한 1시간 반 정도 강의를 좀 길게 했던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현대시 문학 중에서 고재종의 첫사랑이라는 3단원의 첫 번째 작품을 좀 강의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선생님 학교가 칠판을 이제 갈았어요, 여러분. 1학년 학생들은 아마 아직 학교를 안 와봐서 모를 텐데, 네. 지난주에 얘기 들었죠? 빛반사가 하나도 없는 너무나 좋은 칠판으로, 그리고 색깔도 되게 잘 보여요. 빨간색도 보이고 막 파란색도 보이고 할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좀 좋게 변했고, 이제 분필을 사용하게 돼서 이제 조금 뭐 물백목 흔들고 이런 것들이 없어질 것 같아요. 하여튼 네, 더 좋은 강의 요건이 되어서 이제 여러분에게 좀 더 좋은 강의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강의를 해드린 이유는 뭐 단 한 개인데요. 사실 뭐 몇만 명, 뭐 수천 명이 보는 그런 것들을 지금 바라진 않고요. 보면 좋겠지만, 근데 당장 한두 명이라도 여러분이 그 시험에 좀 도움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조금이나마 도움 됐으면 그런 하는 마음에, 한 사람이라도 이제 댓글로 뭐 선생님 시험에 도움 됐어요, 이런 댓글 하나 보면 그냥 그것 때문에 힘나서 수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대단한 거 바라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이 이제 열심히 강의 들으시고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수업 고재종의 첫사랑 어떤 것부터 좀 봐야 되는지 한번 점검하고 넘어갈까요? 자, 우선은 선생님이 현대시 강의할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화자, 대상, 그리고 상황, 정서, 태도를 쓰고 시작하라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오늘 이제 첫사랑이라는 것들, 고재종이라는 시인은 어떤 시인지, 여러분 신사고 국어 교과서 100쪽에 보면 왼쪽에 고재종 씨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소월시 문학상을 수상하였으며 뭐 쭈르륵 나와 있는데, 일단은 제목에서 첫사랑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첫사랑 하면 좀 떠오르는 그런 마음이 뭐가 있어요? 첫사랑 막 대충 하나요? 그냥 뭐 첫사랑 그냥 뭐 좋아했다가 그냥 훅 변해버린 뭐 이런 그런 걸 상상하는 사람은 없죠. 첫사랑은 뭔가 좀 소중하고 뭔가 좀 이게 정성을 다해서 좀 이게 공을 들이고, 물론 이제 그런 말도 있죠.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너무 슬픈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해서 대충 하는 첫사랑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지 그 첫사랑에 대한 것들을 이 시를 통해서 아마 표현하고 싶지 않았을까? 이런 걸 좀 짐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이제 시 내용 속에서 무엇을 봐야 하는지를 좀 볼 건데요. 자, 보시면 화자를 좀 찾아봐야 돼요. 선생님이 늘 말씀드리고 있죠. 화자는 나 아니면 우리로 등장할 수 있다. 쭉 봤더니 나나 우리라는 말이 딱히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나나 우리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뭔가 대상이 중요한 시가 아닐까?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충 보니까 뭔가 좀 약간 나무에 뭔가 꽃을 피우는 이런 얘기? 나무와 꽃? 뭐 사랑? 뭔가 연결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좀 짐작해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왠지 또 노래가 생각나네.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약간 좀 사랑에 관한 그런 노래인 것 같은데. 자,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번 피우려고 눈은 얼마나, 그러니까 세 가지 소재가 나와요. 나뭇가지에 꽃을 한번 피워보겠다고 눈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가. 그리고 이제 세 가지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좀 살펴봐야겠죠? 자, 나뭇가지에 꽃을 피우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꽃이 피워야 되는데, 지금은 없는 건데, 뭔가가 이루어진다면 꽃이 피는 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제목에서 첫사랑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런 마음. 그렇다면 이 꽃이라는 게 살짝 생각해보면 뭔가 사랑에 관한 걸 설명하는 말인가? 라고 조금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걸 피우려고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그럼 멈추지 않았으랴라는 얘기는 멈췄다 안 멈췄다에 대한 결론이 이미 나와 있죠. 안 멈췄어! 라는 얘기하는 거잖아요. 참고로 우리 리,랴,가,고 란 말 나오게 되면 어떠한 뜻이 숨어 있냐? 일반적으로 물어보는 의문형의 어미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 의문형의 어미는 참고로 그냥 의문형이 아니고요. 사실은 정답이 정해져 있는 서리법이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멈추지 않았으랴, 멈추지 않았어! 이런 얘기 하는 거니까. 그럼 서리법 왜 하는 거죠? 대개는 강조하기 위해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이 내용을 가져왔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뭇가지가 뭔가 꽃을 피우겠다고 도전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도전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자, 그렇게 본다면 여기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그죠? 이 부분은 일종의 의인화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지금 일단은 노력한 존재가 눈이 노력을 하잖아요. 눈이라는 게 좀 중요한 대상인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눈이 뭐 하려는 상황이지? 지금 꽃을 피우려는 상황인가 보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돼요. 눈이 꽃을 피우려는? 그럼 이 도전이라는 것들은 뭐냐면 꽃을 피워보겠다라고 하는 그 도전을 얘기하는 거네요. 그죠? 그럼 만약에 꽃이라는 게 사랑이라고 한다면 눈이 뭔가 사랑을 이루어보겠다고 도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다? 사랑을 이루기 위한, 사랑 이루려는 도전을 멈추고 있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싸그락 싸그락. 자,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올 만한 포인트 단어. 싸그락 싸그락. 뭔가 소리, 싸그락 싸그락 소리. 그죠? 소리를 흉내냈다? 우리가 의성어라고 하죠. 그 다음 남분분 남분분. 왼쪽에 뜻을 보니까 어지럽게 날리는 모습인가 봐요. 그럼 얘는 남분분 남분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의태어라 볼 수 있겠고요. 여러분 요거 이렇게 두 번씩 나오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어떤 모양을 흉내내는 말이나 소리를 흉내내는 말들을 음성으로 약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그래서 이 두 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음성상징어라고 하죠. 선생님, 음성상징어가 뭐가 중요한가요? 일단은 보통 시문제 1번 문제에서 표현기법 물어볼 때 음성상징어를 활용하여 라고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음성상징어는 두 번 반복이 되잖아요. 반복이 된다는 거는 뭐를 형성해 줄 수 있냐면 운율을 형성하는 기능을 갖고 있죠. 이렇게. 그리고 음성상징어는 싸그락 싸그락 진짜 뭔가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남분분 뭔가 흩날리는 거에 눈앞에 느껴지는데? 이런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듯한 일종의 생동감을 조금 부여하는 그런 느낌?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싸그락 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남분분 춤추었겠지. 그러면 여기서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라고 해놓고 두드려보고 춤췄다고 얘기했으니까 여기서 두드려보고 춤추는 것들은 무엇을 위한 거지? 도전을 위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모습인 거냐면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어떤 도전을? 두드려보는 것, 춤추는 것, 이런 걸 멈추지 않았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분필 너무 좋네요. 지금 오늘 비상 시간까지는 다 막 한색 물백목으로 막 설명했었는데 분필을 쓰니까 뭔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의성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의성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감 중에서 소리니까 뭐예요? 이거는 청각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청각죠? 자, 그럼 이게 청각이라고 한다면 남분분 이건 눈앞에 보이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시각적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나중에 시험에서 뭘 물어볼 수도 있냐면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왜? 시각도 감각이고 청각도 감각이니까 뭐 그런 것도 물어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을까? 이런 것도 해봤겠지? 이런 것도 해봤겠지?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사랑이라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나름대로 도전을 꽃도 막 갖췄다. 그다음에 선물도 막 줬다가 그다음에 이벤트도 해봤다가 수많은 도전들을 하고 있나 봐요. 그리고 미끄러지기. 그러면 미끄러진다는 것들은 일종의 뭔가 해보려다가 슬쩍 이렇게 넘어지는 이런 모습이니까 요 미끄러지기라는 것도 일종의 도전하는 모습, 그리고 실패하기도 하는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을 수백 번 반복했다, 이런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이제 나중에 시험에서 뭘 물어볼 수 있냐면 여러분, 여기 이연 있잖아요. 이 부분이 뭘 의미할 수 있냐? 일종의 소극적인 모습은 좀 아니죠? 그러니까 적극적인 태도로 우리가 엿볼 수 있다. 이런 거 우리가 하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눈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굉장히 어떤 태도냐면 여기다 쓸까 그냥? 적극적인 뭔가 노력을 하는, 도전을 하는 이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노력을 하는 거지? 꽃 한번 피워보겠다고요. 넘어가도록 하죠. 자,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을 위해서. 여러분,
잘 지어지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바람 한 자락 불며 휙 날아갈 사랑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게 바람 한번 불면 쑥 날아가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제목에서 나왔던 이 부분이 바로 첫사랑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첫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속성이라는 거죠. 첫사랑은 그냥 왔다가 그냥 쉽게 사라질 수도 있는, 바람 한번 쑥 불면 그럼 우리가 첫사랑은 어떤 특징이 있냐, 일종의 순간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죠. 오래 있었으면 좋겠는데 첫사랑이라는 게 약간 이런 이미지가 좀 있나 보죠. 그러한 사랑을 위해서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줬대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을 다 퍼줬다는 얘기는 우리가 몸을 바쳐서, 그러니까 바칠 헌자에 몸신자를 쓰면 이런 거 우리가 헌신적인 태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헌신적인 태도로 모든 걸 다. 근데 햇솜이라는 게 왼쪽에 보니까 당해 새로 난 솜이래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 나면 뭔가 깨끗하고 뭔가 처음 이런 이미지가, 그럼 햇솜 같은 마음은 시옷시옷한 거. 뭐죠, 여러분? 시옷시옷. 요번에 우리 선생님이 2학년 수업하다가 재밌는 거 발견했는데, 시옷시옷하니까 섹시,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우리가 섹시한 사랑은 없으니까, 여기서는 시옷시옷은 순수한 사랑. 이런 걸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 좀 순수한 그런 마음들, 그런 걸 헌신적으로 다 퍼준 다음에, 마침내 피워낸 저 황홀을 보래요. 그러면 드디어 마침내 피워냈잖아요. 그럼 이 마침내 피워낸 것이 바로 그 첫사랑의 어떤 모습이라 볼 수 있겠죠. 이게 지금 여러분 중요한 거겠네요. 드디어 사랑을 피워낸 거라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게 뭐냐면 눈이 피워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눈꽃인 거죠. 눈이 꽃을 피웠으니까 눈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뭔데? 일종의 첫사랑이 이루어진 첫사랑의 기쁨, 이런 걸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첫사랑의 기쁨 보아라, 야 정말 멋있지 않니? 뭐뭐 해라라고 하는 것들은 일종의 어떤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거냐면, 이 부분, 이거는 일종의 영탄이라는, 좀 감탄, 그죠? 멋지지 않니? 봐라, 한 번 그냥 살짝 훅 불면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순간적인 사랑이지만, 그 사랑을 해서 너의 모든 걸 다 퍼줬어. 그러니까 남들은 뭐 금방 변해버릴 거 뭐 그냥 조금 대충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모든 걸 다 담아서 정말 고귀한 첫사랑, 막 이런 거,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봄이면 가지는 그 한 번 된 자리. 그럼 한 번 된 자리라고 하는 것들은 뭐가 피었던 자리겠어요? 위에서 말했던 요 황홀 자리지, 그지? 그러니까 눈꽃이 피었던 자리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눈꽃이 피었던 그 자리. 근데 한 번 됐다고 얘기했으니까 된 거는 우리가 뜨거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뜨겁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아까 감각 중에 촉각이라는 감각이 있죠, 그죠? 그래서 촉각적인 심상. 그럼 이 시는 아까 소리, 청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눈에 남분분 시각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 됐다라는 것 때문에 촉각도 있고, 와 진짜 다양한 감각적인, 이건 진짜 나올 수밖에 없는 포인트. 오케이? 시를 공부한다는 건 우리가 이제 내용을 이해하는 거고요. 이 안에서 작가가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가를 이제 이해하는 건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위해 효과적인 표현 기법, 효과적인 전달 방식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 그게 이제 시험의 출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 사용하고 있죠. 이런 서리법이나 영탄 같은 표현 기법도 사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실제로 곡이 아니라 뭔가 좀 비유적인 표현도 사용하고 있죠. 다양한 어떤 성질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봄이면, 그러면 우리 눈과 봄은 좀 차이가 있죠. 눈은 겨울이었잖아요. 그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온 거예요. 그럼 이제 봄이 왔으니까 눈이 녹겠죠? 봄이라는 건 눈이 녹는 계절. 그렇다면 눈으로 피어냈던 꽃은 봄이 오면 녹을 수밖에 없어요. 그 눈이 녹은 자리, 눈꽃 피었던 자리는 그러면 눈 녹은 자리겠구나. 이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네요. 눈 녹은 자리. 그럼 눈이 녹았어요. 거기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 여러분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요게 여러분 또 중요한 거예요. 요거. 요렇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빵! 하고 터뜨린대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눈꽃이 피었던 그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가 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는 봄에 뭔가가 생기는 거니까 이거는 봄꽃이에요.
봄꽃. 오케이? 그럼 봄꽃이라는 게 어떤 건데 이 첫사랑이라는 것들을 그러니까 경험하고 그 기쁨 끝에 첫사랑이 끝나서 눈꽃이 피었던 자리에 됐던 거니까 이제 눈꽃이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눈이 녹았다는 얘기는 첫사랑이 또 깨졌다는 얘기겠죠? 그럼 첫사랑의 아픔을 겪었겠죠? 그 첫사랑의 아픔 후에 아름다운 상처니까 그 자리에 봄꽃이 핀 거예요. 그럼 이때 봄꽃은 의미는 뭐냐면 일단은 첫사랑이라는 것들을 경험을 했지만 이 첫사랑의 아픔도 겪었어요. 그리고 플러스해서 이것이 가장 아름답다 하는 거니까 한 단계 성숙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신적인 성숙까지 다 내포할 수 있는. 그럼 결국은 눈꽃이라는 것과 봄꽃이라는 것의 의미의 차이가 있겠네요. 이 눈이라는 것이 눈꽃을 피우기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첫사랑의 느낌을 가지고서 열심히 피웠어. 결국 그 눈꽃을 왜 피운 거지? 봄이 왔을 때 아름다운 봄꽃을 피우기 위한 일종의 중간 단계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럼 아름답다는 말과 상처란 말은 여러분 어울려요? 아름다운 건 플러스고 상처는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어떤 표현이라고 볼 수 있냐면 살짝 지울게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상처라는 말은 일종의 약간 역설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상처, 역설은 왜 쓴다 그랬죠? 역설은 강조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럼 뭘 강조하기 위한 건데? 아까 설명했던 봄꽃의, 그러니까 첫사랑의 아픔. 하지만 그 아픔 끝에 정신적인 성숙을 통해 더 멋진 사랑을 피워내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역설적인 표현 기법을 이용해서 쭉 쓰고 있구나. 그러니까 봄꽃의 아름다움을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첫사랑의 아픔과 엮어서 정리해볼까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선생님이. 짜잔, 이걸로 이렇게 닦아주면 돼요. 똑같은 것 같은데. 여기다가 봄꽃의 아름다움. 요건 플러스로 써야 되겠죠? 여기다가 더해서 첫사랑의 아픔까지. 그러니까 봄꽃, 점점 막 글씨가 막 녹아가고 있어요. 무섭네. 자, 봄꽃의 아름다움과 첫사랑의 아픔. 요 아픔이 마이너스가 되겠고, 봄꽃의 아름다움은 플러스가 된 거니까, 요 두 개가 엮어져서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일종의 역설적인 표현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자, 그럼 여러분 정서는 뭘 쓸 수 있을까? 오, 저런 걸 보아라 한 거 보니까, 예찬, 혹은 감탄, 이런 것들 여기다가 이렇게 쓰시면 적절하지 않을까 싶네요. 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 요 내용들을 가지고요. 선생님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시의 내용을 갖고 좀 여러분 이해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처음 시작 부분 한번 살짝 보도록 할게요. 자, 갑시다. 처음에 나뭇가지에 눈이 내리는 모습이 있었죠. 그렇죠? 제일 첫 줄에서 나뭇가지에 꽃 한번 피우려고 눈이 얼마나 많은 도전을 했을까. 나뭇가지에 눈이 내리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나뭇가지에 눈이 내리는 모습은 어떤 걸 의미할 수 있냐. 눈꽃을 피우기 위해 눈이 내려 쌓이고 있는 거죠. 그럼 눈꽃을 피우기 위해서 나뭇가지가 눈을 내리는 모습은 많은 도전을 하고 있다는 걸 설명을 했어요. 그 도전이 뭔데? 두들기고 춤추고 미끄러지고 다 퍼주는, 두들기고 춤추고 미끄러지고 다 퍼준다는 건 헌신적인 태도까지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눈꽃을 피우기 위한 수많은 도전들을 얘기하는 거죠. 눈꽃을 피우기 위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결과 뭔가를 피워냈죠. 뭘 이루는 거예요? 제목처럼 첫사랑을 이뤄낸 거예요. 그 첫사랑이 뭔데요? 눈꽃이요. 오케이? 그러니까 눈꽃, 첫사랑을 상징할 수 있는. 이 눈꽃이 완성했어요. 근데 눈꽃, 아까 첫사랑은 뭐였냐면 훅 불면 날아갈 수도 있다고 했잖아. 영원할 수 없거든요. 순간성이라는 게 포인트니까. 그럼 이 눈꽃이 그렇게 휙 날아가 버릴 건데 이거 왜 피워낸 거야? 결국은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피워내기 위해. 그게 뭔데? 눈꽃 진 자리에 봄꽃이 피는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이 시는 왜 이런 얘기를 쓴 거냐면 첫사랑이라고 하는 게 순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고 금방 사라져버린 듯한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있지만 결국 그러한 첫사랑이라는 것들이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사랑들을 피워내기 위한 중간 단계. 우리가 사실 선생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 중에 하나인데 아픈 만큼 성숙한다라고 왜 아파야 되지? 선생님 약간 그런 좀 의문이 있긴 한데 그래도 진짜 뭔가를 경험하고 나면 그만큼의 많은 좀 성숙을 좀 경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한 단계 성장하게 되는 모습은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첫사랑이라고 하는 건, 첫사랑을 피우기 위해 수많은 노력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 결과 많은 도전을 하고 미끄러지고 많은 것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그 결과 이런 것들을 피워냈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그죠? 하지만 더 멋진 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 전 단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결국 이 시는 어떤 정신적인 성숙과 더 멋진 사랑을 피우기 위해 이 첫사랑이라는 용어를 가운데 설정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싶네요. 이해하셨나요? 멋진 시예요. 그죠? 그럼 이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 시 주제가 뭐니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인내와 헌신으로 피운 첫사랑. 하지만 그 첫사랑은 금방 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정신적인 성숙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되는 모습 설명한 거고요. 자, 특징. 음성 상징어를 통해서 반복을, 그러면 이게 반복이니까 운율을 형성하는 모습이 쭉 있었죠. 그죠? 운율을 쭉쭉쭉 형성해주는 모습. 그 다음에 운율을 형성해주는 것과 더불어서 음성 상징어 선생님이 아까 생동감 넘치는 것도 설명했던 것 같아요. 다음, 서리법도 있었죠. 영탄법 있었죠. 결국은 이 두 개는 영탄적 어조라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영탄적 어조 안에는 영탄법과 서리법이 같이 포함되는 개념이니까요. 다음 세 번째,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서 뭔가를 강조했다. 뭘 강조했는데요? 아까 맨 마지막에 얘기했지만 어떤 첫사랑의 아픔, 그렇죠? 이 아픔에다가 플러스 일종의 그 봄꽃의 아름다움. 그래서 이 봄꽃이라는 걸 결과적으로 피우기 위해서 이 첫사랑은 우리가 눈꽃이겠죠? 이 눈꽃이라는 걸 피워낼 노력을 했다. 하지만 금방 사라졌지만 아픔을 겪었지만 그만큼 정신적 성숙을 해서 결국은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수 있었다.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오 어울리지 않아 역설이라고 설명하는 것들. 다음 네 번째, 의인화된 모습. 아까 뭔가 도전하는 모습이 있었죠? 다섯 번째, 직유법은요, 뭐뭐 같은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어디 있었냐면, 아까 햇솜 같은 마음이라는 게 3년에 있었죠? 그런 거 참고해 보시면 되고, 여섯 번째,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 시각도 있었고, 청각도 있었고, 촉각도 있었고,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가 숨어 있네요. 자, 여러분, 공부한다라는 건요, 이걸 적는 건 나쁘지 않은데, 근데 만약에 이걸 다 외우기 위해 적는 거라면,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다 외울 수 없거든요. 선생님, 그럼 왜 적으세요? 적는 건 이 부분을 읽고 시를 보신 다음에 이 부분에 이러한 것들을 표현했구나. 그럼 선생님 그걸 왜 공부하는 건데요? 그렇게 표현해서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그냥 첫사랑이다, 멋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이런 황홀을 보아라, 햇솜 같은 사랑, 이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100페이지에 있는 부분들 정리한 거고요. 그럼 이제 우리 교과서에는 또 학습활동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학습활동 부분 선생님이 강의 통해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갑시다. 학습활동 부분입니다. 첫 번째요. 여러분 교과서 102페이지에 있어요. 신설교과서. 자, 첫 번째 이 그림 보시면 이 그림 어떤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은 눈 내리는 모습이죠. 나뭇가지에 눈이 쌓이고 있는 모습이구나. 선생님,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이거는 눈꽃이 예쁘게 핀 모습이죠. 선생님, 이거는요? 눈꽃 다음에 뭐 폈죠? 봄꽃이 핀 모습이죠. 그렇다면 눈 내리는 모습을 통해서 어떤 걸 표현하고 싶었냐? 바로 첫사랑을 이루기 위한 그 노력과 시련. 막 두들기고, 막 춤추고, 미끄러지고, 온몸을 다 바쳐. 뭐 이런 거 있었죠? 첫사랑 이루기 위한 노력과 시련, 이런 것도 겪는 거 얘기하는 거고, 그럼 눈꽃 핀 모습이란 뭘 의미하는 거냐? 바로 첫사랑을 이룬 기쁨. 아까 황홀, 이런 거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봄꽃 핀 모습은 뭐였냐? 결국 첫사랑이란 건 후 불면 사라져버린 거라 얘기했으니까 첫사랑의 아픔 후에 정신적으로 성숙한 그 사랑이 바로 이 봄꽃이다. 최종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되셨죠? 이게 1번 문제였어요. 다음 2번 문제예요. 첫사랑이라는 제목과 관련지어 이 시를 이해해볼까요? 첫사랑과 관련지어서 19의 의미를 봅시다. 자, 미끄러지길 수백 번 하고 있다. 미끄러져. 도전했다가 떨어지고. 도전했다가 쓰러지고. 그럼 수많은 도전과 실패,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노력과 시련을 의미한다. 뭘 위해서? 첫사랑을 위해서. 첫사랑은 뭔데요? 눈꽃이라는 거.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다음. 햇솜 같은 마음, 순수한 마음을 다 퍼주은 다음에. 헌신적인 태도라고 아까 우리 배웠죠? 헌신적인 태도, 첫사랑을 위해서. 다 첫사랑을 위한 거네요. 그 결과 마침내 황홀을 피워냈네요. 첫사랑을 이루었죠. 그리고 한 번 된 자리, 뜨거워! 됐다는 얘기는 상처를 입었다는 얘기니까 일종 첫사랑의 아픔을 얘기할 수 있다. 고통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첫사랑은 아픈 것 같아요. 선생님도 첫사랑의 아픔이 있었지만 어쨌든 여러분도
이미 경험한 사람도 있겠지만 경험할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이것이 더 좋은 사랑을 또 얻어내기 위한. 근데 뭐 어떤 사람들은 첫사랑이 그대로 쭉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다음 세 번째 문제네요. 다음 식구를 낭독해보고 운율을 형성한 요소. 여러분 이제 포인트인데요. 운율을 형성한다는 것들은 보통 어떻게 되는 거냐면 고전시가 같은 경우에는 음보를 통해서 3음보, 4음보, 정형률을 통해서 운율이 형성되는데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좀 자유시가 많기 때문에 운율이 속에 숨어 있어요. 우리가 내재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숨어 있는 것 중에서 운율을 어떻게 찾아요? 단순한데요. 반복이 일어나게 되면 리듬감이 생겨요. 그게 운율이 형성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운율 형성 요소가 뭐가 있을까? 딱 보자마자 알아야 돼요. 싸그락싸그락 말이 보잖아요. 싸그락싸그락. 그러면 음성상징어, 남분분, 음성상징어.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 단어 한 단어 우리가 시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시어의 반복이 드러나는구나. 그 다음 시구라는 건 시어와 시어가 만나면 시구가 돼요. 그럼 시구도 반복된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마지막은 음성상징어. 요거 얘기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어, 시구, 음성상징어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근데 음성상징어는 왜 반복이에요? 반복돼야 운율 형성인데 음성상징어는 대개는 한 번 이런 게 없어요. 거북이가 엉금기어가요라고 하지 않잖아요. 엉금이라고 하죠. 그렇죠? 넌 침을 정말 질 흘리는구나. 아니죠. 질질 흘리는구나 얘기하죠. 이해 갔죠? 비가 주룩 내려. 아니죠. 비가 주룩 내려. 그러니까 음성상징어는 최소한 2번 이상 말을 하게 돼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다 반복이 일어난다 볼 수 있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4번 갈까요? 감각적 이미지가 잘 드러난 식구를 찾아 이미지의 종류에 따라 분류해보자라 있어요. 일단 요거 남분분 시각이잖아요. 청각은 싸그락싸그락이잖아요. 촉각은 한 번 된 자리 아까 다 설명했던 거네요. 자, 그러면 시각 같은 게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냐? 막 흩날리는 모습이에요. 뭔가 이렇게 막 눈이 흩날리는 모습을 보게 되면 너무 예쁘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정적인 묘사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고요. 다음 두드려 보았겠지라고 하는 것들은 툭툭툭툭 뭐 이게 싸그락싸그락하면서 뭔가 이렇게 두들기는 그런 느낌? 일종의 생동감에 대한 거라고 볼 수 있겠고, 마지막 세 번째 한 번 된 자리는 생생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학습 활동의 답안이라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긴 한 건데요. 꼭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그럼 선생님 싸그락싸그락은 생동감이라는데 남분분은 생동감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생동감은 얘도 느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답안에서 구분해 놓게 했지만 꼭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냥 대표적인 설명을 하나씩 해놓았다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어쨌든 감각적으로 묘사한 것 자체가 일단은 생동감을 드러낸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생생함도 다 줄 수 있는 거니까 이 세 개를 그냥 같이 묶어 생각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각 학교 선생님들이 강의하시는 거에 따라 여러분을 가르친 선생님이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내신 시험은 그거에 맞춰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뭐 좀 다르게 설명하실 수 있으니까 선생님은 일반적인 얘기 하는 거니까요. 알겠죠? 5번째 문제예요. 다음 식구에 드러난 표현 방식을 파악해보자라 돼 있었는데 일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 아까 얘기했지만 이 표현 방식은 일종의 봄꽃은 상처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A는 B다라는 거니까 은유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은 아름답다란 말과 상처는 어울리지 않으니까 역설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결국 어떤 의미가 있냐? 봄에 피어난 꽃은 아름다운 상처다. 그래서 은유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다음 첫사랑의 아픔 즉 마이너스가 있은 후 정신적인 성숙 플러스가 함께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어울리는 거니까 역설의 의미가 있다는 것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라는 것들은 결국 봄꽃을 의미하는 단어인 건데 이 봄꽃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 첫사랑의 아픔을 겪고 난 후에 정신적으로 성숙한 온전한 사랑을 의미하는 게 바로 봄꽃이구나. 그럼 사람이 뭔가 온전한 더 정신적인 한 단계 높은 업그레이드된 사랑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첫사랑이 필요하구나. 라고 설명하는 시가 아닐까라고 이제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는 일종의 상처가 되겠고요. 요 두 개는 아름다움이니까. 그래서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되셨죠? 자, 6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가실이라는 시인데요. 요 시는요, 여러분, 요시는 선생님이 가시를 강의해 놓은 영상이 따로 있어요. 유튜브에. 그래서 사실 요번에 이제 3학년 언니들 수능 특강 강의를 찍으면서
가시리와 정석가를 묶어서 강의 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가시리 강의 잘 해놨어요. 그래서 잠깐 멈춰두시고 선생님 밑에다가 링크 달아드릴게요. 그 가시리 링크를 클릭하셔서 거기에서 그 링크를 들어보시면 돼요. 혹시 안 들어보신 분들은. 그리고 이 경화고 1학년 학생들 선생님이 가시리 링크를 이미 보내드렸어요. 선생님 특적 듣는 학생들도 그렇고 이제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선생님 유튜브는 누구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자, 이 가시리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혹시 설명을 못 들은 사람 있을 것 같아서 한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한. 오케이? 자, 한이라고 하는 건 왜 생기는 거냐면 일단은 사랑하는 마음도 들어있지만 일종의 원망하는 마음, 그러니까 두 가지 이상의 복합적인 심상이 들어있을 때 우리가 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 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가시리 있고 갈 거예요? 정말 갈 거예요? 버리고 가시리 있고 날 버리고 가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A, B, A 구조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AA, BA 구조? 먹고 싶어요, 치킨이 먹고 싶어요, 뭐 이런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날라는 어디 살라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 날 버리고 어떻게 나 살라고요?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여기는, 정말 가실 겁니까? 정말 안타까워하는 모습. 그 다음에, 나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약간 원망하는 모습이 좀 들어있죠? 그리고, 잡사와 두어리만은 사람은 아니오쉐라, 리을쉐라는 뭐냐면, 뭐랄까, 두렵다라는 뜻이거든요. 뭐, 밥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살찔쉐라! 뭐 이런 거예요. 살찔까봐 두려워!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안 올까봐 무서워서 잡아두고 싶지만, 안 올까봐 무서워서 보내드리겠다. 뭐 이런 뜻이니까 일종의 체념이라는 정서가 숨어 있는 거고, 다음, 서러운 님을 보내옵나니, 가시는 닷, 가자마자 도셔, 돌이켜서 오세요.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담고 있는 정서가 여기 들어있다라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화자의 정서가 어떠합니까? 원망도 있어요, 슬픔도 있어요, 체념도 있어요, 소망도 있어요. 체념, 소망. 그럼 슬픔은 어디 있어요? 여기요. 원망 어디 있어요? 여기요. 진짜 나 버리고 갈 거예요? 라는 그런 원망, 슬픔, 체념, 소망이라는 게 들어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음 두 번째 문제요. 운율이 느껴지는 까닭은 뭐죠? 운율은 왜 느껴진다 그랬죠, 선생님이 아까? 반복이요. 식구의 반복과 후렴구. 후렴구가 뭐죠? 쓸데없는 음을 우리가 여음구라고 하는데 그 여음구가 반복되잖아요. 노래에서 우리가 반복되는 부분은 후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반복되는 부분을 우리가 후렴구라고 하는데 반복이 일어나는 게 후렴구라면 후렴구는 결국 운율을 형성해 주는 거죠. 세 번째요. 이 작품에 드러난 표현상의 특징과 그 효과는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었는데 다양한 게 있었죠. 일단 첫 번째로 가시리 있고는 가시리 있고 이렇게 해서 세 덩어리를 끊어져요. 그래서 삼음보라고 하는 거고요. 아까 19반복 얘기했고 후렴구반복 얘기했었고 AA 구조 다 얘기했네.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운율을 형성하기 위해 쓰는 거구나.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 강의 영상에서는 얘기했어요. 선생님이 강의 영상 보고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서는 이 시는 슬픔, 원망, 체념, 소망까지 해서 만약에 가시리라는 시가 시험에 나오게 된다면 정서의 변화에 따라 시가 전개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을 거니까 함께 연계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정리하면 끝이라고 볼 수 있네요. 자, 고생하셨고요. 오늘 고재종의 첫사랑 시 간단한 시예요. 뭐 대단한 시는 아닌데 아니죠. 시는 다 대단하죠. 멋진 시예요. 멋진 시인데 사실은 이 시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이 꼭 알았으면 좋겠는 건 제목이 첫사랑이잖아요. 첫사랑을 왜 하는 거다? 뭔가 첫사랑은 뭔가 좀 강렬한 노력 같은 게 필요하다. 소중한 거니까. 그래서 그 소중한 첫사랑을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한다. 그런데 첫사랑이라는 건 금방 후 하고 날아가는 순간성이 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노력하는 거지? 그 첫사랑을 통해 어떤 아픔을 겪기도 하지만 그 아픔이 나에게 하나하나의 경험이 되어서 더 멋진 정신적인 성숙을 이끌어내어 진짜 멋진 사랑을 하게 만들더라. 그 진짜 멋진 사랑을 우리가 봄꽃이라는 걸로 표현하고 있더라. 나뭇가지, 눈꽃, 봄꽃. 이런 구조의 흐름을 이해하시면 하나도 어렵지 않은 시예요. 그래서 시험 공부할 때 지금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시면 아마 거의 다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알았죠?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 선생님이 좀 고민해봐서 고전 시가를 찍어드릴지 소설을 찍어드릴지 아니면 비문학 하나를 찍어드릴지 한번 고민해보고 여러분이 잘 들어주신다면 더 들을 의향이 있다면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강의 들으신 분들은 밑에다가 댓글 잘 들었다고 수강 후기 잠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